네, 잔명거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직장인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직장인들의 솔직한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 네. 또 오늘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그래요,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의 주제는요, 직장인 이럴 때 기운 빠진다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푹푹 찌고 더운 여름, 에어컨이 돌아가는 사무실에 있어 행복한 직장인에게도 불현듯 기운 빠지는 순간이 어김없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느 순간 어떤 때 또 직장인들의 기운을 뺏기고 마는지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직장인 이럴 때 기운 빠진다. 오늘의 주제인데요. 흔히 우리가 기 뺏긴다라는 표현 많이 하는데 이게 의학적으로도 한방에서 기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우리 이제 한의학에서 인체를 구성하는 여러 그 기능이나 현상들을 설명할 때 정기, 신혈 이렇게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네. 한방 용어인지는 모르고 있지만 뭐 기막힌다, 그다음에 신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다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기운 빠진다 이런 것은 우리 한의학에서는 기기하함이라고 해가지고 기운이 축 가라앉는 것, 즉 의욕이 상실되는 상태를 이렇게 기가 빠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의욕이 상실된 네, 상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끼니 놓쳐서 밥 못 먹었을 때 기운이 많이 빠지는 편인데 그쵸, 예. 네, 우리 패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때 기운 빠지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훈 노무사님, 언제 기운 빠지나요? 네, 제 일이 아무래도 이제 뭐 거래처와 계약을 하거나 컨설팅 계약을 하거나 사건 계약하는 날이 있는데 그 계약을 위해서 한 몇 주간 정말 노력을 해서 성사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정말 기운이 빠지죠. 네. 그래요, 어떤 맞아요. 상황인지 네. 이해가 갑니다. 네. 장혁수 주임도 기 빠지는 순간 많이 느끼세요? 예, 저는 굉장히 많은데요. 직장인의 마음으로는 예를 들어 모 프로그램, 모 개그 프로그램 일요일 날 네. 9시 이후에 하는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내일 출근. 내일 출근. 예, 그리고 잠든 지 얼마 안 되는데 알람이 울려서 또 출근해야 할 때. 맞아요. 예, 그리고 사적인 또 의견으로는 미팅을 나가서 분위기를 제가 막 주도를 했는데 예. 저 빼고 나머지 분들이 다 컴플이 되고 저 혼자 역시 이렇게 솔로가 됐을 땐 참 기가 그래요. 너무너무 빠지는 경우가 많죠. 거의 네. 뭐 매사가 기 빠지시는 분이요. 기 빠지는 남자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기운이 푹 빠져버리는 것 같은데 네. 한진호 원장님은 어떤 때 기운 빠지세요? 이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한의원이 북적대고 환자가 많고 바쁘면 오히려 신이 나고 기운이 나는데요. 예. 오히려 한가하고 서늘하면 오히려 더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는지, 지금 여기가 한의원인지 PC방인지 인터넷 시원하고 에어컨 잘 나오고 그럴 원장님 때 더, 병원에 네, 자주 가봐야겠네요. 꼭 오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증상은 약간씩 다르지만 저마다 다 기 빠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직장인들은 어느 순간 기운을 많이 뺏기고 있는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직장인 426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뺏는 주범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불가능한 목표를 잡아놓고 무조건 고고를 외치는 사장님을 꼽은 응답자가 남녀 모두 1위였습니다. 남자, 여자 모두 같은 이야기네요. 네. 남성 직장인들은 불가능한 목표를 외치는 사장님, 그 다음으로는 옆에서 매일 깊은 한숨을 내쉬는 투덜이 직장 동료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주범이라고 답을 했고요. 네. 반면 여성 직원들은 마찬가지로 1위는 불가능한 목표를 외치는 사장님과 팀원의 잘못을 꽈배기처럼 베베 꼬아서 지적하는 팀장님을 꼽은 응답자가 각각 22.1%로 같았고요. 네. 다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큰 소리로 지적해 무안 주는 부장님을 선택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우, 힘 빠진다. 네. 예. 이외에도 남녀 직장인들은 여우처럼 살살거리며 힘든 일을 쏙쏙 빠져나가는 얌체 같은 후배 직원도 직장 내에서 에너지를 뚝 떨어뜨린 주범으로 나왔습니다. 큰일 네. 났어요. 얘기만 했을 뿐인데 저의 기운도 왠지 축 빠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깔았네요. 드는데 예. 맞아요. 거기다가 불가능한 목표인데 이 고고를 외치는 그런 사장님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직장인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거 굉장히 정신 건강에 유해할 것 같은데 이런 사장님 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노무사님? 네. 네,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했다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제재되지 않지만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했는데 거기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뭐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를 준다면 이거는 이제 고용상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기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뭐 그 임금이 삭감됐다면 삭감된 임금도 줘야 되고 뭐 그 기간 동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죠. 네. 그래요. 그런 부분들까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하는 마음 가져보고요. 그나저나 또 설문조사 내용 중에 한숨 쉬는 투덜이 동료가 힘 빠지게 하다. 이거는 정말 공감 갑니다. 열심히 하려고 딱 아침에 나왔는데 난 안 돼. 뭘 해서 뭐 하냐. 이러면 진짜 같이 힘 빠진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네, 아닙니다. 제가 좀 그런 편인 것 같은데, 네. 자, 아무래도 이렇게 투덜대는 스타일, 특히 한숨을 이렇게 많이 쉰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화병이 좀 징조일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떤가요, 원장님? 추론해 보자면 이 화병이라는 건 결국에는 생각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려과다 하면 혈허, 신체 구성 성분이 줄어들고 음액 성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헛된 거짓 화가 뜨는 거를 이걸 화병이라고 하는데요. 증상들 주로 이제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이 가슴 가운데를 눌렀을 때 압통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손바닥 발바닥에 열이 난다든지 오후에 상열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근데 한숨을 쉰다는 건 또 다시 한번 추론해 보면은 이게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뇌에서 산소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깊은 숨을 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네. 한의학에서는 납신 고토라고 해서 오래된 물질은 밖으로 내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그 운행이 잘 안 될 때 자꾸 한숨을 쉬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설문조사 내용 중에 꽈배기처럼 베베 꼬아서 지적하는 팀장님, 실수를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적해서 무안 주는 부장님도 기빠지게 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분들은 정말 잘못된 리더십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으면 직접 얘기를 하고 고치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베베꼬거나 특히 남들 앞에서 무안 주는 그런 분들은요. 이거 좀 인격 모독이 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건 법적인 제재 없는 건가요? 네. 처벌합시다. 예. 인격 모독 수준이 폭언에 해당돼서 정말 위협을 강한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경우에는 네. 근로 사업장 내 폭행에 해당되어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라 인격 모독 계속 받아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근로자가 질병을 갖게 된다. 그러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부장님들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나저나 아무튼 이런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힘을 빠지게 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참 아쉽네요. 네, 맞습니다. 예. 동료끼리 또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서로를 좀 감싸주고 사랑해준다면 더욱더 좋은 직장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자, 아무래도 누구나 가슴속에 하나쯤은 이렇게 직장 동료 때문에 주변 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기운 빠졌던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들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요? 노무사님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제가 사실 그 개업하기 전에 법인에 채용됐었는데 그때 네. 동료 노무사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사건이 많아지면 다른 동료 노무사한테 이제 서로 나눠주고 그랬는데 그 동료 노무사는 자기가 사건이 없을 때 제가 사건을 준 거는 자신의 업적인 양 막 이렇게 하고 또 저한테 준 거는 엄청 생색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굉장히 기빠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랬겠네요. 네, 최 노무사 한잔 하지. 네. 네, 좋습니다. 네. 장혁수 주임님 또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예, 보통 이제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사적인 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제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아무래도 제일 많이 마주치는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술을 한잔 하거나 그 전날에 이제 그 제 개인적인 사를 얘기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나 아니면 여자친구랑 싸웠거나 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를 진지하게 정말 얘기를 해서 아 정말 마음이 좀 풀렸구나 했는데 다음날 출근하니까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이거는 비밀이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더 물어보는데 힘빠지게. 예, 그럼 그 하루가 너무 지옥 같은 하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야기 들으니까 기운이 빠져요. 우리까지 다. 네, 한진호 원장님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아니 주변에 말을 시작할 때마다 접두어처럼 부정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글쎄 하다못해 뭐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오늘 짜장면 어때? 그러면 에이 그리고 대안도 없어요. 자기는 아이디어도 없- 내가 아니, 이거 말하는 것마다 연기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예요. 그러세요? 아니 말을 시작할 때마다 아이디어 회의를 해도 과연 그게 될까요? 일단 부정하고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기운 빠지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맞아요. 진짜 얘기만 들어도 기운 빠지네요. 오늘 어떻게 식사 짜장면? 에이 이런 거.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모두 다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감정과 또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운 빠지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반드시 재충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조금 돌려서요. 어떤 식으로 직장인들은 재충전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직장인들은 이제 바닥난 에너지를 어떻게 다시
다시 충전할까라는 네. 주제로 얘기를 하자면요. 역시나 남성들과 여성들은 그 방법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 결과 남성들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스스로 긍정적인 자극을 받는다는 의견이 25.1%로 가장 높았고요. 동료와 함께 그 가벼운 음료수를 마시며 그 수다를 떤다는 응답자가 31.3%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본적인 것들. 네. 예. 이외에도 남녀 직장인들은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자주 고마움을 표현한다라는 대답이 있었고요. 그밖에 마음 맞는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고 회포를 푼다. 내가 맡고 있는 업무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본다 등으로 각기 다른 방법이지만 어떻게든 그 바닥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재충전하는 방법이 남녀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였는데 자, 일단 남성의 입장을 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새로운 네. 목표를 설정을 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다. 이게 말처럼 가능한 건가요, 원장님?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좀 너무 교과서적인 답을 해준 게 아닌가. 오히려 한 세 번째 나왔던 동료들과 술을 한잔 하면서 회포를 푼다 이 얘기가 저한테는 더 와 닿고요. 잠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일에 대해서 좀 잊고 다른 얘기를 하거나 취미나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또 현실적으로 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주 뭐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잡고 다시 한번 준비한다는 건 좋은 목표이긴 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잊어버리고 다시 출발하는 게 그게 더 저한테는 와닿는 것 예. 같아요. 아무튼 뭐 개개인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아까 설문조사 결과 보니까 여성분들의 성향과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수다 떨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재충전이 된다. 저는 네. 정말 수다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요. 정말 잘 떠세요. 네. 너무 잘 떨죠? 네. 예. 그렇죠. 이렇게 뭔가 남들도 다 이렇게 새로운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좀 충전을 많이 하는 편이신가요? 저는 주로 이제 음주를 통해서 주로 역시나. 충전을 하고 예. 태진 씨가 제가 볼 때는 이 3차 성징이 오지 않았나. 삼자 성징. 예. 여성화. 34살에. 저는 뭐 이렇게 수다를 이렇게 떠는 편은 아니고 술 마시면 아무래도 예. 그 마음속 깊은 얘기도 좀 하게 되고. 수다도 떨 수 있고. 그렇죠. 예.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그런 쪽으로 많이 푸는 편입니다. 네. 그래요. 근데 예. 어쨌든 모두가 각자의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나 또 방법들을 얻는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근데 어떻게 본다면은 자신만의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 아니면 똑같은 방법으로 매너리즘에 좀 빠지게 됐을 때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뭐 이직을 한다거나 일을 그만두고 싶은 그런 충동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남녀 직장인 1,807명을 대상으로 사람과 업무 중 무엇이 더 스트레스가 심한가를 조사한 결과 사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69.9%로 업무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요. 네. 예.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 1,263명을 대상으로 이직이나 휴직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가라는 물음에 생각해 봤다는 직장인은 무려 89.4%로 그 정도로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야, 우리 직장인들은 정말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사람이 싫어서 힘든 순간은 이 비단 직장에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데요. 이쯤에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명 싫은 사람 극복법, 나를 기빠지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부터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딱히 극복이 안 돼서 저는 좀 뒷담화형이거든요. 근데 그 꼭 뒷담화가 그 사람 귀에 들어가서 더 싫어지고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극복이 아닌데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이건 잘못된 방법이라고 쳤을 때 여러분들만의 현명한 대처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노무사님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사실 싫어하는 사람의 특정 행동이나 특정 말투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할 것이다. 왠지 나한테 잘해줄 거라는 기대감 아예 버리고 그 사람은 나와 다르다 하고 아예 그 행동을 예상하고 저한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네. 방어 원장님은 운전. 어떻게 하세요? 최대한 피할 것 같아요. 동선이라든지 그 미세한 시선 처리나 예. 뭐 말을 걸어와도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지 서로 좀 겹치지 않도록 네. 그냥 얘기해봐야 그 사람이랑 통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내 싫어할 때는 그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좋아하던 사람이 싫어지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주 피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저는 저만의 이 싫어하는 네. 사람을 상대하는 노하우나 방법이 좀 있는데 저는 싫은 사람 놀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싫어하지만 예.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면은 제가 혼자 뭔가 짜릿한 복수심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난 너 싫어하는데 넌 나 좋아하지? 이렇게 놀이로 승화시키는 예. 경우가 되게- 별로 마음에 안 와닿으시나 봐요. 변태 같은 성향이 있으시네요.
않아요. 예. 제가 좀 그렇죠? 네. 그래,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분명히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거고 또 어떤 뭐라 그럴까 힘든 부분을 이겨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긍정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장주임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제안해주고 싶으세요? 그 마음에 안 드는 상사와 동료, 과도한 업무나 책임감 등이 실제로 직장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회사 우울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즉 자신의 감정을 그때그때 표현하다 보면 실제로 그러니까 표현하는 건데 실제로 말하지 않고 감정을 쌓아두다 보면 나중에 주위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짜증을 내거나 화풀이 하게 되는 만큼 배우자, 친구, 동료, 전문가 등 누구라도 자신이 편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에게 속마음을 드러내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가까운 사람과 마음을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고 특히 기혼자의 경우에는 네. 배우자와 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눈다고 하는데 태진 씨 정말 그래요? 속 네.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얘기를 집에 가서 그 시간만큼 똑같이 털어놓는 편인데 네. 뒷담화에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인 거죠, 제 와이프가.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속 얘기를 들어줄 수 네, 있죠. 같이 뒷담화를 해줄 때도 있고 네. 아니면 그건 네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제 마음이 좀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예. 행복하시겠어요. 원장님 같은 경우는 네. 어떠세요? 그냥 가장 가까운 이제 대화 상대가 배우자인 건 사실이고요. 네. 뭐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할 얘기 못 할 얘기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고 지친 마음을 집에 와서 또 어느 정도 치유받고 그 기쁜 마음으로 다시 일을 하고 이런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요. 서로 지지하고 격려해 줌으로써 위로를 받고 이제 힐링이 되는 이런 좋은 선순환이 됩니다. 네. 우리가 서로에게 무슨 말을 털어놓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해결책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 얘기를 그냥 들어주는 데서 네. 거의 모든 게 이제 풀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무조건 일단 편을 들어줘야 돼요. 맞아요. 여성들은 이런 건 잘하는데 남성들이 잘못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데? 이러면 대화 끝이에요. 그게 왜? 그렇죠. 그 얘기를 왜 나한테? 그리고 그건 네가 잘못했네. 이거는 옆집 아저씨가 할 얘기고 무조건 우리 집사람이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정말 그랬니?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오늘 저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당장 뭐 결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미혼인 게 좀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예. 미혼인 사람들은 이런 것도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지 직장인이신 우리 안정은 노무사님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미혼의 경우에는 자신의 고민을 이제 들어주고 해결책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멘토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직장 상사나 또는 그리고 선배 이렇게 해서 멘토 만드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비밀이나 이런 얘기할 때 민감한 부분도 있으니까 직접 상사와 얘기하기보다는 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부서 선배나 그리고 아니면 상사한테 얘기하는 게 좋고요. 또 멘토와 얘기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이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거나 뒷담화하는 거 하기보다는 실제로 일을 하면서 이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겪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거나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조언을 얻는 그런 멘토를 한 분씩 갖기를 그렇게 하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배우자가 없다면 배우자를 대신할 멘토를 찾아라라는 게 안정은 노무사님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서희 씨만의 방법을 좀 추천해 주실 게 없을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네. 굉장히 단순하고 좀 클리어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만의 이 시간을 갖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퇴직 말하는 건가요? 퇴직 아니에요. 퇴직은 아니고. 전 정말 오래오래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싶은데요. 절대 퇴직은 아니고요. 네. 일을 하는 중간에요. 일 때문에 너무 지친다라는 생각이 들 때 뭔가 일이 아닌 다른 걸로 좀 힐링을 하고 기분 전환을 한 후에 보면은 일이 갑자기 또 소중해지고 일이 너무너무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 마음을 좀 가질 때까지 잠깐씩 또 휴식을 가지고 또 주말을 이용해서 또 짬짬이 시간을 내서라도 자신만의 좀 취미 활동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재충전이란 말이 참 식상한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재충전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만의 휴식을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장혁수 주임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오늘의 주제가 직장인 이럴 때 기운 빠진다였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이제 스스로 빠져나간 기운을 챙기는 다양한 방법
방법들도 얘기를 해봤지만 좀 더 센스 있게 타인이나 직장 동료의 스트레스를 보듬는 것도 보다 나은 편안한 직장 생활을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받은 긍정 에너지 선물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실수를 해도 나무라기보다는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지도하는 상사의 배려를 가장 큰 긍정 에너지 선물로 꼽았고요. 네. 예, 태진 씨 같은. 예. 다음으로 졸리고 피곤한 오후 시간 동료 직원이 건네는 향긋한 커피 한 잔과 네. 예,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해주는 팀원들의 관심도 직장인들로 하여금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네. 서로가 서로의 긍정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멋진 직장인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또 장혁수 주임님께서 멋지게 마무리해 주셨지만 또 우리 안정훈 노무사님과 한준호 원장님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빠지고 있는 전국의 직장인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한 말씀씩 각각 해주시죠. 예, 노무사님부터요. 네, 기빠지는 게 지금 오늘만의 특별한 상황이 아닐 겁니다. 내일은 또 좋은 일이 있을 거고 또 기빠지는 일이 있을 거고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 다음 날을 생각하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안진호 원장님도 해주시죠. 시련과 고통이 나를 더 단련시키는 그런 좋은 기회고 도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살다 보면 정말 너무 많이 산 것 같지만 살다 보면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잠깐 나쁠 때 잠시 쉬었다, 멈췄다 네. 가는 것도 주변 것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등산할 때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것을 내려올 때 보니까 보이더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궁에 처해 있고 좀 상황이 안 좋을 때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좋은 힐링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이 너무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잘 귀담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직장인 탐구 생활은 계속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벌써 1부 마칠 시간이네요. 네, 2부에서 더욱더 알찬 소식들 준비하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생활 속 법률 상식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또 이어진 건강 플러스에서는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올바른 건강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고정.